최근 하급시 판례에서 연달아 하이프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하이프에 대해서는 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손사톡 김현규 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처리했었던 실손보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성질환 중 하나인 자궁근종, 성근증 치료와 관련된 하이프입니다. 저는 실손보험 중에서 유난히 하이프를 가장 많이 처리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실패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은 처음부터 진행한 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비자가 셀프로 진행을 하시다가 의료자문에서 부지급 결정을 받아보고 저에게 넘어와서 진행되었던 사례들이었어요. 하이프는 고액의 비급여 진료이죠.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1,200만원까지도 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이프가 어떤 시술인지는 알고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이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단 하이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프를 비롯해서 모든 고액의 비급여 청구권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치료 적응증과 입원 적정성입니다. 입원에 대해서는 또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뉘는데요. 이 실질적 요건이 핵심적 쟁점이 됩니다. 2016년에 발표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폐경전 여성, 출혈이나 빈혈, 통증의 증상을 동반한 자궁근종 또는 자궁성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022년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진료지침은 기존 산부인과학회의 진료지침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침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지만 보험 실무에서는 적응증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폐경이 지난 여성이더라도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재량성을 높이 평가하고 하이프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료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면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평가절하하는 대학병원의 자문의사나 보험회사의 사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는 보험회사로 출퇴근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제가 실무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경험은 제가 어디 보험회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황당하게도 사이가 하이프 치료가 전혀 불필요하다면서 치료 적응증을 문제 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보험 담당자도 맞장구를 치면서 사이가 판단한 부분이 맞다며 하이프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실례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이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이가 산부인과 전문의인가요? 담당자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산부인과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상식선에서 정말 아니지 않나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화가 날 만한 황당한 상황으로 기억됩니다.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보험사 견해와 달리 하이프 치료 적응증은 웬만해선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문제는 바로 입원 적정성입니다. 보험사는 과연 하이프가 입원이 필요한 치료인가? 라는 의문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시술 과정이나 퇴원 시점까지 아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퇴원을 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무조건 입원 적정성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의료사고건을 정말 많이 처리해 봤었는데요. 하이프 부작용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물론 확률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전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피부 화상, 장천공, 신경 손상에 따른 조카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술 과정에서 통증 이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더라도 지연성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실에 머무르면서 의사의 관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보험사는 그렇게 안 보겠지만요. 그래서 현재 입원 적정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구도가
최근 하급시 판례에서 연달아 하이프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입원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는 간호기록지와 투약 처방기록지인데요. 보험사는 이 기록에서 환자의 이상 증상이나 계속적인 의료 처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하이프에 대해서는 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작은 근종의 크기가 2cm 이하로 작으신 분, 하이프 시술 시간이 2-30분 내외로 짧게 이루어지신 분, 시술 과정이나 시술 후에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기록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은 제 개인적 견해상 입원의 실질이 부정되어서 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작은 근종의 크기가 비대하고 다발성인 분, 하이프 시술 시간이 오래 소요되신 분, 시술 과정이나 시술 후 통증 호소가 비교적 심했던 분, 시술 후 실질적인 약물 처치가 이루어지신 분, 이런 분들은 입원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험사는 무조건 입원 적정성을 부정할 거예요. 제가 하이프 성공 사례가 다수 있는 건 같은 사건이어도 보험회사가 바라보는 관점과 독립손해상사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거와 논리 싸움인 거죠. 네, 오늘은 하이프 실손보험 처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신의료기술들은 과거 전통적인 수술에 비해 최소 침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실손보험과 맞물려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신의료기술 보장특약과 같은 새로운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손보험도 발전하는 의료 환경에 맞추어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손사톡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사톡은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